홍 대표가 이제 홍 시장이 처음 대권에 나가신 건 2007년 대선인데 그때는 이제 저는 사실 그때 열린우리당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는 선거라서 좀 뭔가 좀 암울해 분위기가. 저쪽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말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이기면 대선이 그냥 바로 대통령이니까. 근데 홍 시장이 그때 출마를 해요.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보통 구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체급 키우려고 중진 의원들이 많이 그 대선에 그렇죠. 나가거든요. 일부러 나가죠. 일부러 네. 나가서 이름 내고 요담을 노리고 가는데 이제 그 당연히 안 됐고요. 2017년에 본선에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 탄핵되고 나와서 잠깐 거기서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뵀는데 그때는 저를 본 건 아니고 이제 옆에서 대선 운동하시는 걸 봤죠. 봤는데 그 만약에 그때 당이 폐허가 되지 않았으면 과연 대선 후보가 됐을까? 왜냐하면 의원들이 홍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당이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후보가 없어. 그리고 이제 당시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유엔 전 총장을 세우려고 맞아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반기문 안 나온대.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한테는 주기 싫어. 왜냐면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좋아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주변 분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참 추운데 못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덮을 안죠. 그러니까 따뜻한 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후보는 없어. 홍준표밖에 없네. 그러니 이제 울며 겨자먹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후보가 됐지만 과연 이게 탄핵이 아니었으면 됐을까. 네. 오히려 제가 놀란 건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에요. 지난 대선. 네. 이분이 경쟁력을 발휘하시잖아요. 본선까지 가서. 그러니까. 본선 직전까지 가고서 네. 누가 지지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도 그 생각을 했죠. 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그때도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신의 정치인 어떻게 정치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민심에서는 오히려 이기고 그렇죠. 당심에서 지는 아까 이용 선배의 설명에 의거하면 결국은 당내에서 인기가 여전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요. 그렇죠. 당시 이제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경선 이제 룰이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 반 그다음에 이제 뭐 당원 50 뭐 그렇죠. 반반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 뭐 보면 이제 홍 시장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섰지만 이제 당원 투표에서 이제 큰 차이로 져가지고 합산 결과 이제 본선 진출이 좌절했죠. 그래서 뭐 그 최근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그저께인가요? 검찰이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뭐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뭐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홍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뭔가 속으로 좀 아깝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홍 시장이 지금 또 이 명태균 게이트 여론조사 대납 의혹 그러니까 얽혀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여러모로 명태균 게이트에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때 당심에서 졌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는 뭔가 당심을 좀 다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예 그 윤석열 그 탄핵 국면 초기부터 아예 그쪽에 서가지고 본인의 지난 대선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약간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당심을 이미 엮기는 많이 늦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봤어요.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극기한테 절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과거에, 하잖아요. 네. 과거도 아니고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때. 근데 사실 이분은 지금 당심을 얻어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등을 돌려보니 자기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태극기 세력들, 아스팔트 난동구구라고 하죠. 그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그분들 환심을 사는 발언을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게 택한 게 지난해 총선에서 지난해죠. 총선 패하고 나서 윤석열하고 일단 유착을 해요. 윤석열을 통해서 당을 압박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되니까 아스팔트 구구를 마음을 살려고 계속 이제 환심을 사는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뭐냐면 당내 기반이 없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내가 아스팔트 구구 편을 들어주니까 그럼 내가 이제 홍 시장을 지원할까?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스팔트 구구가 지금 당을 거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그럼 따라와.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홍 시장이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밖에서 여론으로 압박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당심을 견인하기 위한 그렇죠. 그 방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홍준표 시장한테 당심이 지금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 출입한 지 좀 이제 됐는데 일관된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그 아스팔트 보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분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탄한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홍준표 시장이 밀리는 구도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뭐 1위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제 그 거품이 좀 있으면 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한 3주, 4주째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유지가 있어요.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밌는 여론조사 본 게 지난 18일 발표된 JTBC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이제 범보수 적합 후보로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지지하는 게 김문수 44, 오세훈 18, 홍준표 14예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뭐 이 양자구도 안 만들면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아웃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망신당하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아까 그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른바 이제 영남 보수층 거기다가 이제 뭐 아스팔트 99 뭐 이런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뭐 이 국힘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걸 꿈꿨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가 지금 홍 지사보다 더 선명하게 지금 그 자기 지지 기반들을 맞아요. 소구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김문수 지사 뭐 김구 선생 그 중국 국적 발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바로 반박. 까졌습니까? 그럼 보면 이제 이게 초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 이게 결국에는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정치권 오래 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윤 대통령 하는 걸 봐라. 이 윤 대통령은 지금 차기 대선에 어떻게든지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뭐 탄핵 파면 당하고 형사재판에서 뭐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정치범으로 거듭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어울리는 대선 후보냐. 아스팔트 99랑 결탁되어 있는 김문수 아니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말할 것 없고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이 나중에 윤 대통령을 버리지 말라는 법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뭐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뭐 당장 조기 대선이 조만간 있으면 이게 한두 달 안에 이게 상황을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홍 지사가 왜냐면 이제 뭐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미디어 여론조 이런 거 강하지만 최근에 보면 홍 지사 미디어 많이 출연비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원체 이게 3번 나오고 이러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조직력이 있냐? 조직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제 이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전 두 분 선배께 궁금한 게 홍준표 시장은 결국은 양자구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후보 중에 하나를 집중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후보라고 하면 아마도 하나는 오세훈, 하나는 이제 김문수일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누구를 치는 게 홍준표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오세훈은 때려도 오세훈 표가 홍준표 시장한테 오지는 않겠죠.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홍 시장님보다는 그 본선에 나선다면 경쟁력이 훨씬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분이 이제 약간 그 민주당에는 갈 수 없고 윤석열 내란에는 반대하는 이런 표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 시장한테 그 표가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를 때리고 싶은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라고 이 업무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강성 보수 지지층이 김문수 장관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가 되려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세대, 특정 지역 지지로 구축한 흔들리지 않는 진지가 필요한데 홍 대표가 이걸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진지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저는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진지는 아니죠. 근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홍 시장 입장에서 이것도 급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본선 나가서 뭐 내가 본선 경쟁력이 있어 지금 이런 앞뒤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선에 몰빵을 하는 그 주자들을 예전부터 지켜보면 여도야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경선을. 그렇죠.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해요. 이게 본인한테 미안하지만 2007년도에 그 민주당 열린우리당 경선 때 어떤 분이 굉장히 막 동원 경선하셔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분 대선에서 500만 표시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좀 예전 같은 영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분도 참 괜찮은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선 후보 돼야 돼. 네. 그래서 이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나오세요.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 가까운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왜 나왔냐 이번에 안 나와도 되는데 야 우리 또 본선 한번 나가보자. 이런 거 맨날 경선에서만 나오니까 결국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준우 선배도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미 뭐 자세는 좀 취하고 있는 게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재밌었던 게 이 홍준표 시장 계속 배우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순삼 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사실이 그거 나왔어요? 뒤늦게 뒤늦게 확인됐어요? 알려졌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한 이틀 뒤 인스타그램에다가 동대구역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에 참석했다면서 그 당시 이제 연단에 섰던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기 씨 네. 투샷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투샷을 심지어.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 강연 보수 지지층이 이제 이 김문수 장관한테 향하니까 이제 홍 시장이 아마 이게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거기 가기가 좀 뭐했을 직접 거예요. 가기 어려운, 그래서 발언하기 이제 어려운. 대신 네. 이제 지지자들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이 아스팔트 우파 내에서도 이렇게 서로 뭐 분열됐다는 소리가 있고 이른바 그 정가원 목사로 대표하는 쪽하고 네. 그 세이브 코리아 쪽 그쪽이 좀 약간 다르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혹시 뭐 정가원 쪽은 이미 이제 김문수 장관이 먹었으니까 세이브 코리아 쪽에 약간 홍 시장이 약간 다리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렇네. 뭐 따다가 그렇게 돼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이제 배우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기자들끼리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워풀한 배우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얘기 많이 나오고 안철수 전 대표의 배우자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막 양론이 네. 있긴 한데 뭐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기보다 영향력을 상당히 누구 말만 듣는다더라 이제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은 네. 그런 경우죠. 근데 네. 홍준표 시장의 배우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회도 이제 직접 나갈 만큼 뭔가 준비가 되시는 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김건희 시대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제가 네. 그런 건 사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전해 드리면 이분이 되게 잘하신대요 주변에 수탈하게. 그래서 홍 시장을 보면 이분이 정치인들은 원래 고개가 90도잖아요. 이분 그런 거 잘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그렇죠. 동대문이라는 데가 이 민주당 하시죠, 네. 네, 원래는. 네. 거기서 3번 했으면 이게 보통 경쟁력은 아닌데 이게 홍준표의 경쟁력이라기보다 사모님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이 막 대놓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저는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김준호 선배도 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별의 순간에 이르게 되려면 홍준표 시장이 넘어야 될 관문이 가장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명태균 게이트인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을 화제로 준비하자마자 홍준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근데 뭐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이런 걸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명태균 씨 측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뭐 어제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 뭐 삼자가 만났다라는 식의 계속 폭로를 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극구 부인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명태균 씨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덕에 시장 됐는데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라. 껍질을 까주겠다. 약간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도 나온 것 중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홍준표 씨의 아들이 또 명태균 씨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오래 했다는 건데 그래도 가족 친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해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제 그냥 추측컨대 이건 뭐 관계가 꽤 깊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처음에 이 명태균 씨 뉴스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당 현장을 떠난 지가 좀 돼서 보통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실세라고 하면서 명함 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맞아요. 지역에. 네.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뭐 줄줄이 나오는 게 뭐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다 걸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오가지 않았을까, 뭐 선거 관련해서든 아니면 뭐 이미지 컨설팅이건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 조언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아들이 고맙다는 거는 뭔가 홍 시장의 그 어떤 그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는 뭔가 제언을 했고 그게 먹혀 들어갔거나 아니면 홍 시장이 굉장히 흡족해하거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말은 상당히 좀 아니겠죠. 근데 그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두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루된 정치인들, 특히나 대선 레이스를 뛰는 사람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물적 증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측이 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거고 다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검찰이 아무리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던 치더라도
대선 라이스가 본격화가 되는데 이거 손댄다는 거는 뭔가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네.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는 가급적 미루려고 하죠. 아마 홍 시장이나 오 시장도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빨리 경선해가지고 어떻게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제가 이제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홍 지사가 성완종 그렇죠. 성완종이죠. 네. 그때 성일종 형.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이제 이분한테서 뭐 정치 자금 1억 5천인가요?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났고 뭐 경향신문에서도 이제 그때 그걸 크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홍 지사가 당시 이제 크게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2심, 3심 다 무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 시장도 이번 그 명태균권 이야기하면서 성완종 때처럼 무고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믿는 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완종 말씀하시니까 그 돈을 전달한 분, 그분 저하고 친분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회사에 확인 전화 제가 해서 확인 전화 받았는데 맞아요. 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말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완종 회장한테 좀 은혜를 좀 입으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회장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분인데 본인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 자기는 이제 정치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 기자들은 다 그분을 믿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서 홍 시장이 이제 뭐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마무리를 하시긴 하셨는데 과연 그게 진짜 그런 것인지는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이거 명태균 씨 건도 사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날지는 모르지만 뭐가 정치적으로 뭐 나쁜 거래인지 좋은 거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컨설팅이 오고 간 건 맞고 다만 이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제 흑화한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내가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거래 안 했다. 근데 뭐 그냥 소소한 거래일 수도 있고 뭐 여론조사 같이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미지 컨설팅서부터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홍 시장한테 얼마나 그 법적으로 타격을 줄지는 모르겠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한테 이게 얼마나 뭐 타격을 줄까. 우리 태극기에선 그러겠죠. 야 너도 누명을 썼냐?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떠오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씨가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 보수라는 게 똘똘 뭉쳐야만 선거를 해볼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뭔가 지금 당을 나간 사람들하고도 교호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개혁신당에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있는데 이준석하고는 보면은 본인이 만나고 교류하고 이준석도 홍준표에 대해서 호감을 적지 않게 표시를 해왔거든요. 네. 제가 그냥 이거 지금 뭐 예정이 없는 질문이니까 제가 그냥 제 단평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홍 대표는 너무 나갔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은 태극기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계속 끊임없이 그걸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 대선에 둘이 좀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쫓겨났고 당에서 당시만 해도 이제 홍 시장은 윤석열이라는 그 거대 후보하고 붙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대남 공략을 이준석 하듯이 했죠. 그래서 맞아요. 했는데 네. 다만 지금은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고 아스팔트 난동 세력에 당이 되는 것을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홍 시장보다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했던 말을 다 뒤집어야 돼요. 설명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무 네.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오세훈 의원하고 손을 잡을 수 있고 오세훈 왜냐하면 오세훈은 네. 탄핵에 일단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보면 이제 그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이 그렇듯이 눈치를 봅니다. 내 생각은 이제 탄핵에 분명히 찬성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속으로도 마음도. 근데 처음에 계엄이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이 그렇듯이 당 눈치도 보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태극기가 세지네? 이게 아닌가 봐 하면 살짝 물러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준석 의원하고는 그나마 접점이 있다면 네. 오세훈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이 만약에 다시 와서 유력 후보가 된다면 거기도 되겠죠. 근데
홍 시장과는 참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경쟁력이 선명성에서는 김문수한테 밀리고 확장성에서는 또 오세훈한테 밀리네. 그렇죠. 완전 샌드위치 신세다 보니까 뭔가 본인 특화된 뭐가 없으면 결과를 뒤집기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약한 후보인데 이렇게 논란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분이 재밌어서잖아요. 재밌고 뭔가 얘기거리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데 과연 이제 이분 꿈에는 그래 별의 순간에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오늘 나무에 침을 발랐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별의 순간을 보고 싶은 그의 욕망을 탐구를 해봤는데 두 분이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고다이 당한 사람. 독고다이를 한 게 아니라 독고다이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독고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독고다이를 당한 사람. 그리고 나를 공격하면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준다. 뭐 이 정도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김준우 선배는요? 네. 저는 뭐 지금 홍 시장이 처한 상황이 발등에 불을 아닐까. 그 불이 이제 김문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홍 시장이 이달 말에 뭐 책을 출간한다는데 그 책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 꿈만 꾸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홍준표의 위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장 충몽으로 끝날지 정말로 꿈을 실현하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